스마트폰만 있으면 네. 라이브 방송이 가능하다. 동영상 파일 자체가 이 소셜 서비스와 결합이 되면서 이 소셜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라이브 콘텐츠는 가장 사치스러운 그 방송 포맷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도대체 무엇을 라이브로 하겠다는 말이냐? 그리고 왜 하냐? 왜? 그래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싸이가 라이브 콘서트를 했습니다. 이런 콘텐츠가 경쟁력이 있을까? 지속 가능한 어떤 그 발전이 가능할까? 새로운 시도는 좋았지만 아직까지 잡스의 망령을 찾아 헤매는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부시라도 해야 할 판이네요. 차 기자님 혹시 자녀분들한테 동화책 읽어주고 그렇게 다정다감한 아버님이신가요? 안 읽어줍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인입니다. 이 밤에 길을 가고 있다가 외계인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사시면서 나만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일, 굉장히 특이한 일을 발견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새로운 SNS의 트렌드, SLS라고 해서 소셜 라이브 서비스, 이거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소병택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소셜이라는 이름이 붙은 서비스가 엄청 많아요.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로 이 소셜 라이브 방송 이렇게 이제 온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소셜 미디어가 어디까지 진화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 이제 SNS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요. 네. 트위터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140자라는 짧은 그 제한된 그 문장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전파를 해야 됐기 때문에 상당히 전파력이 강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관계 중심의 SNS 서비스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사진을, 이미지를 이제 점차적으로 공유를 하게 되면서 더욱더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가장 좋은 큰 트렌드로서는 동영상 파일 자체가 이 소셜 서비스와 결합이 되면서 사람들이 동영상 자체를 공유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동영상을 공유한다. 이걸 비디오라는 요소를 통해서 어떻게 이 소셜이란 말에 걸맞게 서비스가 가능한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일단은 이 소셜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어떻게 개념을 잡아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일단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고요. 그래서 라이브 비디오 영상이 소셜 공간에서 소셜 공간과 접목이 돼서 이것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공유가 된다라는 개념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다 쉽게 이용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영상이든 간에 스마트폰이든 인터넷 연결된 카메라가 있으시면 그 영상을 전 세계에 공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 공유가 되면서 그 정보를 이용한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소비를 할 수도 있고 소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그런 SNS를 통해서 피드백까지 서로 주고받는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실 좀 이제 생소하긴 한데 아직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 플랫폼 이 이제 국내외를 다 통틀어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셜 라이브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유스트림이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잘 아시는 유튜브도 최근에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 B2B 업체들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라이브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글의 또 대표적인 또 소셜 서비스인 구글 행아웃 같은 경우도 일반 유저들을 상대로 이런 라이브 영상을 공유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고 게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트위치 TV 그리고 또 B2B 쪽으로 좀 포커싱이 돼 있는 브라이트커브라는 업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를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BJ 방송이나 게임 방송으로 유명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영상을 라이브로 공유하는 그런 컨셉이고 최근에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업체들도 이런 라이브 서비스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라이브로 하겠다는 말이냐? 그리고 왜 하냐? 왜? 나의 일상을 왜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하느냐? 그게 좀 궁금한 이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그 작년 2012년도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대선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죠. 네. 그 대선은 보통 TV 토론회를 예. 지상파 방송국을 중심으로 그렇죠. 하는데요.
이 영상들이 마찬가지로 소셜 라이브 서비스를 통해서 PC와 온라인과 전 세계에 있는 상대로 방송이 라이브로 되는 것이죠. 미국과 한국 대선 모두가 TV 토론회가 지금 라이브로 전 세계 방송이 됐고요.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시청을 했고 거기서 실시간으로 또 피드백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도에 싸이가 상당히 큰 인기를 얻었었고요. 그래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싸이가 라이브 콘서트를 했습니다. 거기서 기억하시겠지만 싸이가 옷을 벗고 하는 그런 어떤 약속을 지키는 그런 것이었는데 사실 그 이벤트는 서울시청이 주체가 된 그런 라이브 콘서트였고요. 그래서 현장에는 8만 명 정도의 인파가 몰렸는데요. 유튜브나 유스트림 이 두 서비스를 통해서 전 세계로 라이브 중계가 되었고요. 그래서 동시에 100만 명 이상이 봤던 그런 파급력을 나타냈었습니다. 네. 그 싸이 같은 경우는 뭐 그만큼 유명하니까 뭐 그렇게 파급력이 있다고 치지만 일반 개인이 또는 어떤 뭐 작은 단체나 이런 데서 한다고 해서 다 그게 그런 파급력을 갖고 오지는 않는 거 아닌가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결혼식을 전 세계 친구들한테 공유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SLS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뭐 런던의 타워브리지라든가 또 뭐 한국에는 해운대에 또 본인이 갖고 계시는 레스토랑이나 카페가 있으신 분이 본인의 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거를 전 세계에 생중계하면서 그 옆 밑에다가는 본인의 레스토랑을 광고로 하고 계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자, 최근에는 이 프로야구도 보면 더 이상 어떤 그 특정 어떤 뭐 방송사의 전유물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소셜 라이브 서비스가 PC와 모바일에서 언제 어디서나 시청이 가능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 소셜 라이브 서비스 업체들에서 프로야구를 주로 생중계를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또 하나의 큰 또 특정 트렌드로 그동안 잊혀졌던 고교 야구도 소셜 라이브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고교 야구는 상당히 특징적인 것이요. 주로 그 지역과 그 학교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상당히 로열티가 높은 그런 형태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그 모바일과 PC를 통해서 고교 야구 중계를 보고 그 안에서는 서로 응원하는 그런 그 양방의 소통이 가능한 그런 방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하. 자, 그러면요. 이 지금 단순하게 이제 생각만 해보면 뭐 이를테면 제가 스마트폰 하나 갖고 있단 말이에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라이브 방송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네.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그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요즘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은 거의 다 그 인터넷에 연결돼 있다라고 지금 연결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마이크와 카메라가 다 기본 장착이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촬영을 하시는 그 순간에 이 영상과 음성 그 신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클라우드 서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클라우드 서버상에서 이 촬영된 파일들이 압축이 되고 그래서 이게 변환이 된 이런 파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CDN이라고 하는 그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여러 네트워크 분배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어떤 서비스의 안정성도 상당히 지금 증가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이제 듣다 보니까 또 이제 궁금함이 생기는데 이용자 입장에서인 저는 공짜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셜 라이브 서비스의 수익 모델은 주로 그 B2B 일종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컨셉으로 그렇군요. 돈을 월정액으로 받는 그런 수익 모델이 있지만 일반 유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저의 어떤 베이스를 확대시켜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다 사용이 가능한 그런 모델이 많습니다. 그동안 이 인터넷에 보면 노래 실력을 뽐내는 다양한 VOD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자신이 스스로 한번 자신의 콘서트를 열어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본에는 비만 오면 혹은 보름달만 뜨면 본인의 집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는 그냥 그 시간만 되면 딱 본인이 오늘 스마트폰을 오늘 해놓고 그리고 그냥 칩니다. 근데 그 연주가 상당히 훌륭하고요. 많은 지금 팬들이 몰려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업체들이 이 일반 개인은 무료로 할 수 있지만 네. 기업들은 어쨌든 기업들로 하여금 돈을 받아야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업들이 이걸 이용하는 이유도 마케팅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라는 이유 때문이잖아요. 그럼 마케팅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사례가 좀 있습니까? 가장 최근 예로서 9월 4일 날 삼성전자가 베를린 이파 쇼에서 모바일 언팩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갤럭시 노트 3라는 그 디바이스와 또 갤럭시 기어라고 하는 스마트워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현장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보고 있었지만 삼성전자는 이 이벤트를 소셜 라이브 서비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생중계를 했고요. 그래서 수백만 명이 함께 봤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소니 같은 경우에도 네. 올 초에 플레이스테이션 4를 발표한 행사를 뉴욕에서 행사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소니도 소셜 라이브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동시 접속이 100만 명에 이르는 그런 또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이 KBS도 보면요, 실시간으로 독도 영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공적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 인기 있는 방송이 무엇이냐, 인기 있는 콘텐츠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콘텐츠는 아무래도 네. K-팝과 같은 그런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가장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 첫 번째로는 그 제국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그 신곡 발표를 할 때 그 유스트림이라는 소셜 라이브 서비스를 통해서 그 발표회를 전 세계에 생중계를 했고요. 그래서 거의 190개국의 수만 명이 동시에 봤던 그런 사례도 있고요. 네. 최근에는 또 엑소라고 하는 또 아이돌 그룹이 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그런 소셜 라이브 서비스를 통해서 신곡 발표를 했고 많은 호응을 얻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KBS에서 독도를 24시간 방송을 하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미국을 상징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독수리? 흰머리 독수리죠. 네. 네. 흰머리 독수리가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이렇게 그 그러니까 보호를 받아야 될 만큼 지금 많이 개체수가 많지 않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우리에서 흰머리 독수리가 알을 낳는 장면을 계속 라이브 중계를 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마침 알을 낳고요. 그 알에서 그 흰머리 독수리 새끼가 깨어나는 그 순간, 그 3일 동안에 거의 1억 명 이상의 시청자가 몰려서 그거를 계속 봤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곧 부화가 될 것 같다라는 식의 이제 이 소문이 SNS를 통해서 전파됐을 것이고 그 순간을 임박한 그 순간을 많은 사람들이 1억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군요. 자, 그거야말로 이 SNS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콘텐츠가 경쟁력이 있을까, 지속 가능한 어떤 그 발전이 가능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라이브 콘텐츠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사치스러운 그 방송 포맷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라이브 방송이 끝난 이후부터는 그 콘텐츠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큰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라이브 방송만큼 그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증가시키는 또 방송은 또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런 소셜 라이브 서비스 업체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그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과 결합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면서 공유가 되는 그 양방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측면도 상당히 소셜 라이브 서비스로서는 좋은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이 라이브를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쉽게 하지는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세상이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그 소셜 미디어 서비스의 또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SNS, 향후 뭐 어디까지 발전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뭐 소셜 라이브 서비스는요,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는 그 스트리밍 서비스와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더욱더 강하게 결합하는 추세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에는 이제 통신 시장과 또 디바이스 기술이 앞으로 계속 더 발전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라이브를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가 더욱더 잘 갖춰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향후에는 이 비디오 스트리밍 시장에서 라이브의 또 위상도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더 테러 라이브라고 보셨죠? 네. 저도 봤는데 방송이 일하는 저로서는 저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만약에 그 다리 위에 내가 있다면 내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실시간으로 중계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오늘 이야기의 어떤 큰 주제에 걸맞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또 그런 어떤 그 현장에 있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럴 때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다. 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